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 3월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예상원 변호사님과 정치권 뉴스와 조국 일가, 재판 뉴스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정치권 뉴스에 앞서서 조국 일가족에 대한 재판, 네. 이게 진행이 됐고 또 검찰 인사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전공 분야를 먼저 전공 분야.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재판은 25일 날 조국 정경심 씨가 피고인석에 와서 앉아 있고 또 이제 딸 조민 씨가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한 것이죠. 원래는 변호인 측에서는 증인 출석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죠. 증인 채택은 신청은 이제 검찰이나 피고인 쪽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신청한다고 전부 다 증인 신문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장이 이 사건 심리에 꼭 필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지 증인을 채택하고 소환장을 보내고 법원에 나오면 증인석에 앉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구잡이 증인을 그냥 몇십 명씩 막 이렇게 신청은 할 수 있죠. 근데 심사는 재판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구잡이식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대로 다 놔두면 재판이 몇 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 사람은 우리 심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증인 채택을 하는 거예요. 증인 채택을 하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 사람들의 지금 재판이 바로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당사자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겠네요, 증인으로. 그 좀 양날의 칼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재판부로서는 친척이나 어떤 대표이사가 피고인일 때 그 부하 직원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오면 대답하는 게 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인 자격은 있지만 우리 이제 법조인들이 증거 가치라고 그럽니다. 증거 가치는 무슨 말이냐면 그 증인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증거 가치가 높냐 낮냐 이거죠. 그래서 생판 모르는 제3자 같으면 그 사람의 말은 별 이해관계 없다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서 나중에 심리에 도움이 되는데 친척이라든가 이러면은 조금 이 사람들 말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부모의 재판에 나오라 그럴 때 저는 재판장으로서는 사실 변호인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인척 관계, 친인척도 보통 친인척이 아니고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이고 이러면은 나와도 이거 조국 교수나 그 정경심 씨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말을 할 것이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언론인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 다 거부할 것 같지만 이렇게 취재의 기법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석에 나와서 유리한 증언만 할 텐데 뭔 필요하냐 하지만 검사가 또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막 몰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면은 진실을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재판장이 들어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판단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와서 이 친인척 간에는 이게 증인 거부권이 있습니다. 증인 거부. 증인을 아예 거부하겠다. 선서 거부권이 있고 그다음 증인으로 선서하는 거 아예 거부하는 게 있고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 증언 도중에 자기하고 관계되는 부분. 그다음 아니면 자기의 친인척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부분은 그 부분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뉴스에 의하면은 아예 선서를 거부한 것 같아요. 증인으로서 이 선서하는 걸. 선서는 한 것 같아요. 증인 선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진술에 대해서 일괄로 그러면 증언을 거부하겠다. 왜냐하면 선서 거부권의 행사하기 더 맞죠. 그렇다면.
왜냐하면 저는 이 선서를 거부하면요. 위증죄로 처벌을 안 받아요. 거짓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답변을 안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랬더라고요. 선서 거부하고 거짓말한 게 낫지. 선서는 하고, 아예 증언을 전부 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친인척이라든가, 자기라든가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신문사항에 따라서, 어떤 신문사항은 대답하고, 어떤 신문사 대답 안 하고,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예.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선서 거부하고 하든지 아니면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말든지. 그런데 전에 조국 전 장관도 네. 나와서 증인석에 서가지고 300번 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면 과태료 처분받거든요. 네. 뭐 그게 무서워서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직 뭐 법무장관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걸 피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서도 전부 다 진술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출석은 하되 증언을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뭐 증인으로 안 나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거의. 그러네요. 그래서 안 나오고 증언 안 하는 거나 나와서 증언 거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법원으로서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그 법원의 어떤 그 출석 요구에는 응한다. 예. 그렇지만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증언은 전혀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무슨 태도인지. 그리고 좀 이따 또 딴 거 물으실 거 있습니까? 아니 저는 예. 이제 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식이라든가 예, 무슨 예, 부부관계에서 그것을 증언하기는 어려우니까 거부권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조민의 경우는 예. 이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증인으로 나와서 떳떳하게 성명이라고 합니까? 또 사실관계를 밝히고 소명을 하고 그게 더 떳떳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혹시 뭐 위증죄라든가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은 또 변호사가 이렇게 옆에서 조력을 해주지 않습니까? 변호사 조력해도 대답하는 건 조력을 못 하죠. 예, 변호사가 반대 신문 검찰에 지금 신청했는지 변호인이 검찰에서 검찰에서 했으면 했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을 변호사가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증언을 거부한 게 제가 판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재판장 마부장으로 알고 있는 마성령 부장을 알고 있는데 김미리 대신에 오신 분입니다. 예,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거짓말을 한 거, 그다음 정경심 씨 같은 경우 1심에서 벌써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4년 받았죠. 예, 다 받았고, 그다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정경심, 조국, 조민 씨를 둘러싼 사실관계는 뭐 유죄로 강력히 추정이 돼요. 예. 거의 유죄 맞을 것 같아요. 예, 아도 뭐 대법원 판결이 없으니까 제가 그 유죄입니다 소리를 못 하고 유죄 같습니다 하는데 지금 조민 씨 나와가지고 있죠. 예?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입장에 맞는 증언을 해버리면은 선서하고 전부 위증이 또 기소될 수 있어요. 지금 뭐 김호수 검찰총장 휘하에서 위증죄를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많겠지만 예.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황상 유죄가 거의 확실한 마당에 선서하고 괜히 나와가지고 증언 거부 안 하고 말 한마디 했다가는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업무 방해니 뭐니 지금 조민 씨도 지금 기소가 됐습니까? 기소는 안 됐죠. 안 됐죠. 예. 기소 지금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부모들이 다 부모들이 다 기소됐으니까 그러니까 딸은 그거는 막 좀 제해해 준. 근데 그건 위증은 또 기소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하고 아주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출석 전에. 그렇겠죠. 나가지 않는 거는 국민들 여론에 나쁠 것이다. 나가서 선서까지 하자. 그 다음 증언을 이게 부모의 어떤 유죄 판단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유로 증언을 거부하자. 이렇게 아마 전략을 짜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재판부에 과연 그 좋은 이미지를 주느냐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에 안 나온 거나 이거나 거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민 씨가 증언은 거부했지만 개인 심정은 잠깐 피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오늘까지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을 당했다. 개인적으로는 고교에서 대학 시절까지 모두 다 파헤쳐지고 부정을 당했다. 무섭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다.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가족이 마련해진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심경을 재판부한테 피력을 하고 이제 전부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뭐 워낙 유명한 사람들 재판이니까 좀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같네요. 보통 증인 나오는 거는 어떤 사실에 관해서 있느냐,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언하는 데지 증인이 피고인도 아니고요. 이 지금 여기는 증인으로 나왔잖아. 피고인 나온 게 아니고 증인이 어떤 이런 거의 탄원서에 가까운 자기 그렇죠. 어머니를 위한 탄원서 형식이에요, 결국. 그렇군요. 이걸 하는 거는 사실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 하는 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거 어떻게 증인이. 증인이 나와서 증언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좀 심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정한다면은, 재판장이 이제 증언 다, 특히 피해자 증인일 때, 피해자에게 증인 나오는 거 있거든요. 피해자 증인일 때는 이렇게 이제 증인신문 다, 검찰, 변호인 측 다 마치고 나면은, 손을 들어요. 보통 증인들이. 재판장이 이 사건에 하도 억울해서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거는 증언 내용이 아니거든요. 증언은 사실관계를 묻는 거지. 나의 소회를 갖다가 말하는 자리가 증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장한테 우린 조심스럽게 우리도 증인한테 이제 미리 증언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말 하고 싶을 때는 재판장 허락을 받고 해라. 왜냐하면 그건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 들어보고 증언 열심히 했으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그걸 피해자로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재판장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보통 1시간, 2시간씩 걸린 것도 많거든요. 네, 그러겠죠. 아니, 하지 마시고 탄원서 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워낙 뭐 사회 저명인사고 하니까 증언도 안 했는데 그 증언하기 전에 지금 이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언하기 전에 이 말 하는 거 용납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는 지금 계속 검찰의 어떤 탄압을 받고 무리한 수사받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조국 씨 재판을 쭉 보면요. 이만큼 특혜를 받는 재판도 없어요. 자기가 또 그런 거 다 제도 만들어가지고 포토라인도 없애버리고 뭐 전부 오고 제일 특혜를 받는 게 이 조국 일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검찰은 좋은데 법원에서도 지금 특혜를 받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특혜죠. 그러니까 조국 씨 일가는 있죠. 이 사건의 수사 재판에서 뭐 검찰의 압박을 받았던가 핍박을 받았다든가 법원에서 무리하게 한다든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조민희가 나이가 30입니다. 아이고, 30. 많이 됐네요, 벌써. 예. 그리고 지금 의사 인턴을 하고 있죠. 일반 무슨 직장의 인턴하고 좀 다릅니다. 뭐 한전관계병원에서 한다는. 한전이 한일병원인가? 그게 한전 그때 관계병원. 맞아요. 거기서 하는데 의전원을 졸업하고 지금 인턴을 하고 있고 또 사회 생활도 어느 정도 뭐 학생 생활을 쭉 거쳤지만 사회 생활도 알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간단히 자기 소회를 피력한 거 보면은 자기는 전혀 그러한 범죄 사실이 있는 것 자체는 물론이고 있으리라는 예상도 못하고 학교에서 만들어준 것, 부모들이 선의로 만들어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뿐인데 이렇게 나를 검찰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민 씨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가 지금 여권 청와대의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다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평소 주장, 그다음 여권의 검찰 개혁을 막 외치는 몇몇 국회의원들 똑같아요. 그 사람들 말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죠. 검찰의 지금 이런 수사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들 어떤 조직을 어떤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그것 따라서 정경심 교수까지 들어갔고 거기에 또 하나의 그걸로 조민 씨까지 수사받다.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정말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고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수사일 뿐이다. 예. 그런데 아니 검찰이 뭐 그런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검찰이 없는 사실 가지고 수사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예. 안 그러면 모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수사가 돼. 그래서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씨나 이 조민 씨나 지금 본인이 잘못한 걸 가지고 다퉈야지. 그걸 프레임을 전환해 가지고 어떤 그 개혁과 반개혁 문제로 예. 몰고 가니까 오늘 이것도 증언 거부권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다면 있죠. 아니 아까 고 교수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나와가지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아니 위증죄도 거짓말 할 때 위증죄 처벌받는 거지. 예. 진실을 말하는데 왜 위증죄 처벌받아요? 그러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 변명을 계속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 어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걸로 밖에 재판장이나 그리고 이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는 조민 씨가 그렇게 한 거는 변호인들과 철저하게 어떤 전략을 짜가지나 왜냐하면 그 전략을 짰다는 게 첫머리에 탄원을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예. 보통 안 해주는데 그 조민 씨가 그런 거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가 보통 증인이라면 나와가지고 검사 변호사가 묻는 말 대답한 걸 증인으로 알지. 재판장한테 하기도 전에 나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변호인들이 아마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증인 신청하면은 예. 특히 친척이나 친인척 이렇게 하면은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 말 믿기 힘든다기보다도 그 어차피 뻔한 말이니까 그냥 서면으로 내라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변호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서면 재판장이 과연 읽어볼까? 이런 의심도 들고 그러겠죠. 그다음 법정에서 이 육성으로 이야기할 때 재판장에게 전달되는 어떤 이게 좀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조민 씨도 탄원서를 아버지 어머니 사건이니까 탄원서를 낼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사안 같으면 충분히. 그런데 아마 이 30세 여성이 그 사회생활도 아직 별로 안 했고 이런 여성이 또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저 뭐 눈물은 흘리겠지만 아주 그런 표정으로 조금 울먹였다고. 그러니까 처연한 표정으로 예. 그렇게 말할 때 재판장에게 주는 조국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이 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재판장에 가서는 300번이나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는 그것을 재판에서는 얘기 안 하고 나와서는 그렇죠. 조국의 시간이 안 뭐 써가지고. 몇백 페이지 책을 써가지고 지금 인쇄 수입만도 뭐 몇 억을 올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책 재판장한테 한 권 이래 또 우편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 변론서 그냥 재판장에 가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 변론서를 책으로 낸 거다. 또 이렇게 역성이라고 합니까? 예, 역성을 들고 올라. 역성을 들었다. 그런데 우리 뭐 다 알지만 정경심 씨가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예, 입시비리. 그 재판장이 얼마나 준엄하게 예. 형을 내리면서도 참 예. 훈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기도 한마디 거기에 뭐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무슨 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일일이 재판을 해가지고 7가지인가 9개 스펙이 전부 거짓이라는 게 아니 재판장이 무슨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또 권력자니까 가급적이면 그래도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도 뭐 있는데 우호적은 아닌데요. 아니 어쨌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공연이 없는 것을 뒤집어 씌울 리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고 교수님 말 우호적이라는 걸 좀 이렇게 단축으로 표현하면 아까 제가 왜 이 재판에서 특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조민 씨 그 앞에 탄원 호소한 거, 읍소한 거 그것처럼 그 판사들이 그냥 일반 뭐 무명 인사들을 재판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어떻게 하루에 그래서? 뭐 수십 건씩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좀 우리 매뉴얼에 맞춰서 그냥 따딱 하는데 이 조국 씨나 한명숙 전 총리라든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재판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나 이 정부 들어서는 이 정부 측 사람들한테 어떤 불리한 판결하면 타겟이 돼가지고 엄청난 십자포화를 맞거든요. 판사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인사 때 김명수 사법부 아닙니까? 좌천당했고 좌천당할 수도 있겠죠. 이 김미리 판사 이거 맞다가 그냥 휴가 가버리고 마성령 판사 새로 왔는데 이분도 조금 뭐 그쪽 계통인 것 같은데 이번 재판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중심을 네,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가 징역 4년 받았지 않습니까? 4년이라면 엄청난 무거운 죄입니다. 이 제명에 비해서. 그런데 그 판사가 4년을 하면서 그리고 조국 씨의 부인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냥 허투루 증거 판단하고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이 사람이 조국 씨라든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 그 판사가 잘못된 판단 받으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만일 검찰개혁 주장 맞다면은 진짜 판사 자체도 검찰개혁에 반항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 4년 받은 거 이거는 있죠. 판사로서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진짜 이잡듯이 기록을 보면서 아마 판결을 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조국 씨도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펴낸 이유가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변호인도 알고 지금 정경심 씨 판결 나온 거 자기도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판결 이유가 한 수십 페이지 될 겁니다. 보면은 정경심 씨가 이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는데 변호인이 이거는 다른 어떤 증거를 보니까 이 주장은 안 맞고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게 조국 씨에 대한 증거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거 반박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이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 말대로 변론 요지서를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딸이 증인석에 나와서 또 증언 거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재판장이면은 조민 씨 그 증인 채택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이건 진짜 보기가 인륜에 반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저희들이 봐도 딱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정경심 씨도 울먹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서로 얼굴 본 지도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정경심 씨는 감옥에 가 있으니까. 뭐 면회 메일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래도 뭐 이거나 눈물을 내서 참는 모습을 보였고 조국 전 장관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재판장이라면 증인 채택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증인 채택을 해줌으로써 이 재판장이 내가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 쓸 수 있다. 나중에 결론이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로 날 수 있다. 이 조민 씨를 증인 채택한 거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항소심에서 뭔가 조금 많이 뒤집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민이까지 불러서 증인석에 세우는 거 보면은 재판장이 이 세 분이 합의를 해야죠. 다 부장판사들이죠. 항소부는 그렇죠. 여기도 주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심은 있죠. 주심이 주로 주로 하죠. 주심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까? 주심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항소부는. 옛날에는 이제 항소부가 재판장이 나이가 많고 연조가 오래되고 밑에 배석은 진짜 한 3, 4년. 이 때문에 재판장의 의견이 거의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조가 조금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심 의견이 중요한데 저는 하여튼 이번에 조민 씨를 갖다가 굳이 증인 채택하고 그 다음 또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걸 볼 때는 재판장의 생각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또 뭐 과거 같으면은 그 조민 법정 출석하는 모습
이라든가 조국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네. 다 또 이 카메라 세례도 받고 그러는데 조국 때부터 그 만들어 가지고 네. 일체 그냥 비공개로 그러니까 뒷문인지 기자들은 어쩐지 뭐, 모르지만 들어왔다 나가니까 왔다 간지 안 간지도 잘 모를 정도. 그러면 법관 출입문으로 들어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일가는 재판을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특별히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 우리가 뭐 특혜라고까지 해야 할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니지만은 어째 특별히 받고 일반적인 거하고 좀 다르다. 있는 예. 어쨌든 항소심 결과가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할지 예,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 예. 무슨 공간 또 며느리 예. 만찬 사건까지 그거는 나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 예. 요즘 뭐 그 대법원 앞에서 전에부터 있었습니다만 계속 사퇴하라고 또 1인 시위하지 매일 기자들은 그 만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 묵묵부답하겠죠. 묵묵부답. 뭐. 예. 그것도 참 괴롭기는 괴로울 거예요. 아, 그 김명수 차라리 대법원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도. 아니 그럴 사람 같으면 뭐 만찬 같은 거 안 합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빨리 대선 전국으로 가기를 원할 거예요. 자기 좀 잊어줘. 네, 기자들이 좀 이분도 임기를 다 채우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내년에 들어요. 정권이 바뀐다면은 그러니까 6년 예, 아닙니까? 6년이죠. 지금 뭐한 2017년 4년 9월에 했으니까. 됐으니까 지금 4년 조금 안 됐네, 그죠? 그러니까 내년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한다면은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는 좀 명구스럽지 지금이야 않겠습니까? 뭐 이 권력 측에서 비호를 해주고 여러 가지 언론도 사실은 통제가 돼가지고 예. 그 보수 언론을 통해서 조금 나지만은 십자포화를 맞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만일 정권이 바뀐다면 MBC, KBS까지 언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법원 내에서 아, 그렇죠. 판사들이 연판장 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발 예. 정리하고 나가십시오. 예. 탄핵으로 가기 전에 예. 뭐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신다고 하면은 본인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수리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본인은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